얼마 전 서울 이태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모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눈을 맞추고 공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건 이런 어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별을 내세우기보다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어갈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정준영입니다. I used to think that I wasn't fine enough, and I used to think that I wasn't wild enough. But I won't waste my time trying to figure out why you playing games. What's this all about? And I can't believe you hurting me. I met your girl, what a difference. What you see in her, you ain't seen in me. But I guess it was all just make believe. Oh, let
7월 5일 토요일에 만나는 세계는 한가족 첫 곡이었습니다. 케이시아 콜의 Love 전해드렸어요. 와, 7월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절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전형적인 인사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를까요? 게다가 이제 더위와 또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세계는 한 가족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 아닐까요? 라는 여는 말 드렸는데요. 3038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늘 내가 부처라는 생각으로 배려하고 양보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렇죠. 나도 부처, 당신도 부처,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해드리는 월드 투어인 멜로디를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6218번 쓰시는 애청자께서는 이 시간 음악들이 정말 다양하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드신다는 이야기겠죠. 아, 요즘 날씨를 짓궂은 날씨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네요. 좀 날씨가 심술궂은 것 같아요. 흐렸다. 맑았다, 비 떨어졌다, 덥고 습도까지 건강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방송 중에는 샵 2842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받으셔서 무료로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도날드의 김창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보상 하나 어떠신가요?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운전 중에도 멈추지 않는 맛의 즐거움 맥드라이브. 빠라빠빠빠.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제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 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여기는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특별한 시선으로 세계로 떠나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이 시간 안내해 주시는 환타 전명윤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주시겠어요? 뭐 요즘 뭐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다 뭐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뭐 사방에서 진짜 그러고 있고, 미국도 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끝이 안 나고, 인도 파키스탄 얼마 전에 난리 났고, 그다음 뭐 이러다가 뭐 중국 타이완 얘기 또 나오고 있고, 뭐 네. 수산한데 그나마 조금 규모가 작은 우울한 얘기. 규모가 작은 네. 우울한 얘기. 아, 듣기 전부터 참 심란합니다만 어디 이야기입니까? 인도 얘기인데, 네. 인도가 이제 인구 센서스를 곧 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인도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매 00년부터 01년 사이에 해요. 그러니까 2010년하고 2011년에 했고 2020에서 2021 사이는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오, 이번엔 15년 만에 15년 만에 하네요. 하는 거예요. 근데 15년 만에 하는 것보다도 이 무슨 좀 큰일이 있냐면은, 인도는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81년부터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여기다 카스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 이런 걸 물으면서 너는 카스트가 뭐냐 조사를 하다가 1931년도를 마지막으로 카스트 조사를 안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카스트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카스트인지를 공개적으로 이제 서류상 드러나면은 이게 좀 더 차별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카스트 조사를 안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1931년부터 안 했으니까 거의 95년 만에 이번에 카스트까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인도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거의 판도라 상자급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또 이제 인도 정부의 이제 이유도 있고 또 치열한 정치적 계산도 있어요. 어쨌든 참 과거로 돌아가고 있네요, 상황이. 근데 또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인도 같은 경우는 낮은 카스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OBC,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SC라고 그래요. 스케줄드 카스트 약자고. 근데 부족민들도 천민대접을 받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ST라고 해요. ST. 스케줄드 트라이브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OBC라고 기타 후진 계층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 인구의 다 합치면 50%가 넘어요. 이 세 부류가요? 네, 세 카스트가. 근데 문제는 인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 대학 입학의 특혜, 공무원 채용의 특혜, 심지어 국회의원 쿼터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 금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내려는 정책인데, 인도만의 되게 특이한 정책. 우리도 뭐 여성 쿼터나 여성 할당제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지역 이거를 할당도 있죠. 헌법으로 예. 만든 이제 나라예요, 인도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이제 델리 대학교를 간다고 치면은, 진행자께서 상층 카스트라고 제가 천민으로 할게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한 80점 맞아요. 100점 만점에. 근데 이 아드님께서는 정시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델리 대학교 법학과를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저는 천민인데 우리 아들은 79점을 맞는데 특별 쿼터로 가니까 델리대 법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역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가 아닌 애매한 계층들은 자기네가 천민이 되는 게 나아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정치적으로. 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사회적 혜택이 그쵸. 있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예, 느낀다고 애매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그런 건 똑같은 건데 인도는 전 사회적 혜택이 있어요. 하다보면 뭐 공공기관 취업까지 다 쿼터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카스트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제 좀 우리가 해야지 이게 너무 애매하다. 특히 제대로 혜택을 주고 네. 제대로 무언가 파악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의미네요. 근데 이제 OBC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하면 기타 후진 계층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바이샤 정도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통쳐서 하는 말인데,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분해야 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상층 카스트로 분류를 해야지. 이게 그냥 이제 카스트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통째로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천민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뭐 이제 뭐 부족민에서 부자가 있는데 이걸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카스트를 조정해야 된다. 혜택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 사람들의 표로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천민이랑 부족민이랑 OBC를 합치면 50%예요. 그럼 유권자의 50%란 말이에요. 선거 민주주의 하에서 이걸 어떻게 건드리냐고요. 그래서 인도가 실제로 이 쿼터제를 어떻게 하냐 가지고 정권이 막 뒤집어지고 현대사 자체가 난리가 나요. 와, 인도는 또 이런 부분이 있군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일정 연령 이상의 무임승차제도 지하철 같은 그렇죠, 경우 그렇죠. 65세. 그 연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공짜로 타고 이런 건 되게 작아요. 혜택 자체가 이게 뭐 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갈등 해소가 우리나라도 안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분야의 모든 혜택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러니까 큰 일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지만은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은 이게 집단이기주의나 이런 걸로 인해가 정책이 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건 전국적으로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지는 거죠. 와.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카스트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스트 재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걸 재분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도가 이걸로 인해서 저도 몇 년을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고편의 관점으로 앞으로 인구 센서스 결과가 나오면은 분명히 인도는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행학습 차원에서 이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정치적인 상황들 있군요. 똑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의 이제 사회적 갈등이 있고 네. 독재는 독재대로의 갈등이 없지만 거기 이제 이상하죠. 거기 이제 시스템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인도의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떠나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원래 여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여름에 하려고 했어요. 8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문득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태백 같은 경우가 지역 평균 온도보다 낮거든요. 태백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원해요. 평균 기온 기준으로. 근데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도망가자는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피서지네요. 네, 기후현에 있는 시카라와고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일단 일본의 4개 섬 가운데 어디예요? 혼주 본섬에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지명인데 기후현 시카라와고. 시라카와고. 한자가 백천향이에요? 네네. 그러면 힐 백자에 천천자, 내천자 그리고 이제 고향할 때 향. 그러면 하얀 넥가 있는 마을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름만으로도 시원한 느낌? 예. 뭔가 이제 여기가 사실 겨울 여행지로도 유명한 데인데 폭설로 만든 겨울 왕국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시원했었던 기가 있는 곳이에요. 네. 수백 년간의 시간을 지켜온 전통 가옥이 있는 약간 살아있는 건축박물관 같은 곳이고요. 1995년도에 옆마을인 고카야마 마을과 함께 통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 세계 여행자들 버킷리스트가 된 곳입니다. 네. 참고로 좀 얘기를 길게 하자면은 여기가 현재 마을 인구가 1,407명이에요. 그러니까 1,407명, 그 7명 단위까지 딱 일본답죠. 2010년만 해도 1,73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긴 한데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냐? 일단 이건 볼거리보다 여기는 사실 가서 멍 때리고 그냥 풍경 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마을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가시오즈쿠리라는 전통 가옥이 있어요. 어떤 가옥이냐면은 이 가시오란 말이 불교에서 두 손을 합장하는 걸 일본말로 가시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장집이라는 집이 있는 거예요. 지붕 모양이 딱 합장하는 모습과 닮았다. 근데 일본 집은 사실 기와집이지 합장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 데냐면은 여기가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어느 정도 오냐면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부분 눈이 2, 3m가 쌓여 있어요. 2, 3m요? 그러니까 눈 속에 굴 파고 다녀요, 여기는. 와, 제설 작업이 되나요? 그 정도 있으면? 왜 작년 초에 첫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거기다가 습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무가지 부러지고 무거운. 저희 동네 호수공원 장난 다 부러졌어요. 나무가지들이 진짜. 그랬거든요. 눈이 되게 무거워요. 근데 눈이 2m 건너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이 버텨나가겠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식의 기와집이나 일본식 집들이 눈이 쌓여서 이게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지붕이. 그래가지고 이 가시오스쿠리는 어떻게 만들었냐? 지붕 각도가 60도가 넘어요. 빨리빨리 눈이 굴러 떨어지게끔, 안 극동사를, 쌓이게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게 내리게 하려고 과학적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을을 높은 곳에서 보면은 일단 집의 모양이 일본이 아니에요. 약간 무슨 바이킹의 통나무 마을처럼 생겼어요. 거기다 일본 집 치곤 커가지고서 집의 높이가 한 10m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3, 4층 정도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검색해 보세요. 일본이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이 큰 목조각을 짓는데 못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집 한 채 한 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만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연한 새끼줄이랑 나무 쓰레기로 기둥과 볼을 엮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건 이제 일본이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흔들리게 해야 지진 났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게 3, 4층 구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1층은 사람이 살고 2, 3층에는 다락방인데 여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쌀농사가 안 돼요. 다 누대를 쳤대요. 근데 각도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양잠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이제 10m쯤 되다 보니까 높이가 초가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무 프레임에 네. 초가집인데 이걸 갖다 한 10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혼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두레처럼 이 모든 마을 사람이 10년에 한 번씩 지붕 가는 걸 품앗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사실 이런 거 우리의 품앗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이게 먼저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맞춰서 눈을 피할 수 있는 독특한 설계, 네. 그다음에 지진을 대비한 이제 못을 사용하지 않은 건축,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이 시스템을 유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수백 년 동안 전통 가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집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집들이 2, 300년 된 집이에요.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이. 와, 근데도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안에서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네. 일본 본토에 있다고 하셨는데 기후현에 위치한 시라카와고 백천향 예. 어떻게 가요? 일단은 이제 직항편은 없고요. 당연히 없겠죠. 여기 갈 리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나고야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새 나고야가 비행기 편수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나고야 주부공원까지 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행기로 1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나고야 역 바로 옆에 있는 메이테츠 버스 센터에 가서 이제 시라카와고행 직행 고속버스를 타면 됩니다. 한 3시간쯤 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버스도 되게 구불구불한 산길이에요.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는 모든 산에 터널 뚫어놔서 일자잖아요. 일본은 터널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 그 조령 넘어가듯 문경세제 넘어가듯 꾸불꾸불한 길이 되게 많고, 이 구간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 알프스의 핵심 구간이에요. 아, 그럼 가는 거 자체가 가는 풍경 자체가 예술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와, 아름다워요. 그래요. 참고로 그래서 버스는 미리 예매해야 돼요. 이게 현장 가서 하려고 그러면 자리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이웨이 버스닷컴 뭐 이런 데서 일본 버스 예약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한 달 전쯤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려요? 일본 알프스라는 말이 한국도 원래 이제 백두대간 쪽을 무슨 뭐 영남 알프스 뭐 이렇게 네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세 깊고 이제 아름다움 알프스라고 그래요. 아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위스의 뭐만큼 이쁘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일본 알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지질학자인 윌리엄 고랜드가 최초로 사용을 했고, 일본 지리학자 고가 나로가 인용한 다음에 일본에서는 거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세 개 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조림이 이제 한국전쟁 거치면서 나무가 다 타고 이러면서 좀 얼마 안 된 조림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실 도쿄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숲이라는 게 대부분 5, 600년이고 이게 젊은 숲이고요. 그러니까 나무 크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곰도 살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숲을 들어가면요, 왜 일본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알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숲 자체가 워낙 울창하고 네. 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대낮에도 그 빽빽함 때문에 해가 좀 안 어둑어둑할. 그리고 이끼랑 버섯이 어마어마하죠. 그 사이에서 그 어둑어둑하니까.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한 장면도 떠오르는데 지브리 애니메이션은요 상상이 아니에요. 일본 가면 그런 풍경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일본의 알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에 도착했어요. 네, 자 마을을 딱 가면은 일단 집 때문에 여기가 일본이야? 스머프 마을이야 싶어요. 근데 집의 크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인 스머프가 사는 곳이죠. 자 가장 먼저 갈 때는 이제 시도야마 전망대입니다.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 그 뒤로는 일본 알프스의 능선들이 이어지고요. 이게 마치 동화책 서파처럼 한눈에 마을이 딱 들어와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버텨야 돼요. 노을이 아름답나요? 해가 일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산이니까. 일찍 떨어지고 나서 그 마을이 모두 불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이게 거의 동화예요. 밤 풍경이. 그러니까 석양이 어스름하게 지면서 하늘이 새빨간데 그때 집들이 하나둘 불을 켜요. 근데 여기 또 일본 사람들이 관광상품 잘 만들잖아요. 일제히 불을 켜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일단 이 마을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답군요. 힐링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을 가옥에 하나둘 불이 켜지는 이 광경 자체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아마 되게 예쁜 그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축이 좀 특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300년 된 와다 가문의 집이 지금 내부 박물관으로 구성돼 가지고서 내부로 아예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에도 시대 때는 화약 거래를 하던 촌장집이래요. 지금도 잘 나가는 집인데 여기가 이제 박물관에 있으면서 1층에는 이제 이롤이라는 화덕이 있는데 이게 높이가 10m다 보니까 화덕이 되게 커야 온기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덕의 연기에 검게 그을린 대들보 같은 것들. 그러니까 300년의 세월 동안 사람이 살아왔던 그 흔적의 나무 흔적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조가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목조가옥이 많긴 하지만 이게 나만 안 게 거의 없잖아요. 나무는 불에 타버리니까. 네. 근데 온전하게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손때가 300년 동안 묻어 있는 게 남아 있다는 것이 좀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저는. 네.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의 풍경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이 동네가 원체 특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음식도 좀 여기서밖에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아니 일단 겨울에 몇 달 동안 2, 3m의 눈이 쌓여 있을 정도면 그 기간에는 식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장식품들이 일단 많이 있죠. 자, 가장 유명한 음식은 호바미소 야끼라는 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후박나무 아시죠? 이파리 큰 후박나무 잎 위에다가 된장이랑 파랑 버섯이랑 소고기 등을 얹어가지고서 개인 화로에 구워 먹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잎을 깔고서 거기다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그럼 뭐 잎사귀의 향이 좋은가요? 향도 올라오고요. 이 후박나무 잎이 음식이 빨리 식는 걸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후박나무 잎이 불에 잘 타질 않아요. 가열만 되고. 그래서 그릇처럼 이걸 싸는 거죠. 이 큰 이파리를. 그래서 산골 사람들의 지혜인데 여기 이제 된장을 발라가지고 굽는데 이 된장이 탁탁탁 타면서 일본 된장은 약간 달콤하잖아요. 이 된장군 냄새가 싹 올라오면서 고기 향이 섞이는. 그리고 이 전통 가옥에서 먹으면은 이 연기가 위로 싹 타고 올라가서 다시 퍼져요. 그 은은한 향기의 향연이라고 해야 되나? 풍미가 되게 고소하고 일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따끈한 밥 위에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은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을 정도로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장식품인데 고도후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단한 두부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두부보다 수분을 빼가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밧줄에 매달아 가지고 말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게 해가지고 두부를 만든 다음에 딱딱하게 일부러 만들고 나무에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메주처럼 옛날에 메주 나무에 새끼줄에 걸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한 두부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간장이랑 된장을 바르고 들깨 소스를 섞은 소스를 발라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이제 약간 꽤 괜찮은 요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산간지방에서 두부를 오랫동안 보존하느라고 만든 방법인데 약간 식감이 두부라기보다는 좀 치즈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게 또
살짝 꼬릿해져요. 좀 오래 머물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음식이고요. 요걸도 살짝 얇게 쳐가지고서 회처럼 간장에 찍어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 먹는 어떻게 인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고헤이모찌라는 떡이에요. 요건 이제 맵쌀을 찧어서 우리나라 떡이랑 똑같죠. 꼬치에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된장을 발라요. 여기는. 네? 네. 떡에다요? 네, 된장이랑 들깨가루를 묻혀가지고서 구워 먹는 떡이에요. 근데 떡에 된장이 이게 우리나라 된장은 좀 짭짤한 편이지만은 일본은 된장에 쌀을 섞어가지고 된장인데 달짝지근하잖아요. 이제 미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게 그게 짜지 않고 오히려 달큰한 맛을 내주고 떡 자체도 이제 어차피 쌀이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달짝지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간식으로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되게 좋고 여기 마을에 가면은 여기저기서 노점에서 이 떡을 구워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사 먹으면은 딱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색깔이 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몇백 년 된 집에 숙소는 어떻게 해요? 민박을 합니다. 이 숙소들이 그래서 수백 년 된 집에서 살아가는 데인데 이게 호텔 같은 데도 있어요. 물론 마을 외곽에. 근데 가지 마시고 여기를 민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시면은 일단 여기가 식당이 마땅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끼가 포함이 됩니다. 아침 저녁 포함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각종 자기 지역 향토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향연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점심만 나가서 이제 간단한 거 사 먹거나 떡 같은 거 구워 먹거나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삐걱삐걱된 나무 복도를 이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은 거의 뭐 다다미빵 당연히 일본이니까 있고 그다음에 후퉁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이불이 있어요. 근데 겨울용은 그렇고 낮에 가면 이제 면보를 주는데 가면서 있으면은 천정이 높다 보니까 바람이 되게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 기온 자체가 낮아요. 여기는 한여름에도 22도를 안 넘어요. 네. 서늘하죠. 정말 피서지네요. 이거 자체로 진정한 피서지죠. 와. 거기다가 직접 기른 채소랑 민물고기 가지고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이게 또 예술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 7월인데 뭐랄까 덥고 습하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전명윤 작가가 소개를 해주시니까 듣는 동안도 살짝 시원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방송 오느라고 더워서 힘들었어요. 저도 말하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거 방송 이번에 하는 거는. 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오늘은 일본의 시라가와고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멋진 가이드 환타 전명윤 작가였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봅니다.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칼립소 음악 전해드릴게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브해 남쪽 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경기도의 절반 정도, 오랜 시간 카리브족들이 살아온 터전이죠. 그러다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에 알려지면서 한순간 유럽인들의 노예로 비참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노예로 일하며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이런 한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노래로 잠시나마 가혹한 일상을 잊고자 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뿐 아니라 카리브해 인근 살아가던 많은 흑인들이 비슷한 운명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고됨 속에서 탄생한 음악이 바로 칼립소예요. 흑인들의 노동요로 시작해 멜로디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해리 벨라폰테가 부른 데이 오 잘 알려져 있는데요.
노동의 고단함을 담았어요. 날이 밝으면 집에 가고 싶어 술 한잔 마시며 밤새도록 일해. 이런 가사들이 반복되지만 정작 멜로디는 흥겹게 들립니다. 자메이카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이 일을 끝내고 빨리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불렀던 노래 Day O, 해리 벨라폰테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Work all night and a drink a rum.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Stack banana till the morning come.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Come, Mr. Tallyman, tally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Come, Mr. Tallyman, tally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Live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is a day. O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is a day, is a day, is a day.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A beautiful bunch, a rip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Hide the deadly black tarantula.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Live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is a day. O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is a day, is a day, is a day.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Come, Mr. Tallyman, tally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Come, Mr. Tallyman, tally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o, day-o.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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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이번에는 올드윈 로버츠 만나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노래와 기타를 배웠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음악가의 길을 걷게 돼요. 공식적으로 무대에 서면서 로드 키처너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런던에 정착한 이후 카리브해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의 음악이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립지만 쉽게 돌아갈 수 없어 고향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노래했기 때문이죠. 로드 키처너는 런던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다 다시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돌아옵니다. 흑인의 노예 해방을 기념하며 열리는 트리니다드 카니발 시즌에 참여하면서 인기의 절정을 누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암 진단을 받고 마지막 앨범 발표 후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가 되어 주었던 그의 노래
슈가범범 전해드립니다. Audrey, where you get that sugar? Darling, there is nothing sweeter. You make me squeal, you make me ball, you make me feel like 10 foot tall. Audrey, every time you wiggle, darling, you put me in trouble. You torture me the way you whine. I love to see your fat behind. Darling, I don't want to lose you. Honey, like you give me voodoo. Give away me land, give away me car, but let no man touch my sugar. Give me the boom boom Audrey, oh boy. Give me the boom boom Audrey, alright, oh. I need the boom boom Audrey. Give me the boom boom Audrey, I need the boom boom Audrey.
오늘 월드 투어인 멜로디 시간 칼립소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칼립소 음악의 제왕이라 불리는 가수가 있습니다. 마이티 스패로우. 가수이자 작곡가, 기타리스트로 활약합니다. 서인도 제도 그레나다의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트리니다드로 이주했고 학교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동네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 트리니다드 카니발에서 함께 공연하곤 했습니다. 이후 본명 대신 마이티 스패로우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다음에도 칼립소 가수로 활약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흥겨운 보컬과 멜로디, 거기에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가사로 트리니다드 칼립소 장르의 최정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흥겨운 북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특유의 조롱과 재치가 풍자적으로 드러납니다. 칼립소의 왕이라고 불렸던 마이티 스패로우의 곡 전해드리죠. Only a Fool. Why do I keep fooling myself when I know you love someone else? Only a fool breaks his own heart. I pretend that I don't see when you walk with him down the street. Only a fool breaks his own heart. I have to admit it, even though you hurt me so, girl. I can't forget it. If I'm a man, I'd let you go. It's no use trying to hang on to a love already gone. Only a fool breaks his own heart. I have to admit it, even though you hurt me so, girl. I can't forget it. If I'm a man, I'd let you go. It's no use trying to hang on to a love already gone. Only a fool breaks his own heart. Only a fool breaks his own heart. Only a fool breaks his own.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싶으세요?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가 경전을 읽어드리고 불교 용어를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잠깐 붓다를 검색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세요.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 월드 투어인 멜로디 시간에는 칼립소 음악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끝곡도 칼립소 음악 형태를 차용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레드벨벳의 행복 전해드리면서 7월 5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 다시 만나요.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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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appines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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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re you happy? 고민은 너와 불굴한 기분 change up. 힘을 내려고 이제 wind up. 한 방에 멋진 일이 가득 straight up. 넌 매일 더 style up. 기분 업되는 일에 집중.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 난 잠이 깨 엄마께 사랑한다고 말해. 어유 착한 내 딸아. 졸졸 나를 따라온 해피가 너무 귀여워서 행복해. 얘가 나는데 이런 money 이런 power 그것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전해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많은 데라.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리는 관심도 끊어버리지.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도 행복을 찾는 나의 몸일기. 달라 나는 좀 긍정의 힘을 나는 보이지. Are you happy? 학교 가는 길에 만난 친구 내게 달려와서 팔짱 끼고 웃어주니 좋고. 끼리끼리 모여 장난치던 남자애들 내가 지나가는 그 시기도 좋고. 잔소리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는 말. Hey hey TV 속에 싸움밖에 모르는 어른들 배. 점점 더 좋은 걸 난 나타서 행복해. 더 기분 좋은 건 내 곁에 너 있단 걸. What you wanna be? 이런 money 이런 power 그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전해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많은 데라. 그런 money 그런 power